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영입니다. 5월 22일 일요일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부터 바이든 방한 오늘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내일은 또 IPEF 일본에서 열리는 IPEF 화상회의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가 화상회의에 또 정상회담으로 또 참여한다 그러죠. 고고TV는 정치 선동 방송이므로 지금 민주당은 큰일 났어요. 안 그래도 굉장한 약세인데 경기도만 제외하고 굉장히 약세인데 지금 바이든이 보통 우리나라 올 때 1박 2일 정도 오죠. 요번에는 그리고 국빈 방문이 아니라 실무 공식 방문인데 2박 3일을 와버렸죠. 그러니까 이걸 덮어버려요. 선거를 덮어버리고 지방선거를 국민들이 한미 정상회담 하는 것을 보고 현재 집권 여당이고 현재 정부인 윤석열 측에 호기심을 보낼 뿐이었고 또 호감을 가질 뿐이 없어요. 문파나 좌파들은 배알이 꿀리겠지만은 그러나 중도층이 볼 적에는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신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하니까 멘붕 빠질 수뿐이 없죠. 민주당 쪽에서는. 고고TV가 한 이틀 동안 이 바이든과 윤석열의 한미 정상에서 회담을 보면서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를 저는 꼽으라면 꼽는데요. 역사적인 사건 하나, 역사에 기록될 사건 하나, 경제학적으로 기록될 사건 하나, 그거를 꼽는데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필부인 고고TV도 그렇고 고고TV의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전 언론과 방송을 듣고 헤드라인을 듣고 있는 이 한미 정상회담 항상 그러했어요.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그 억지로 그냥 방송 송출을 하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억지로라기 표현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하고 고고TV는 생각을 해요. 미국에 우리가 경제 의존도가 한 13, 4% 되고 무역에 그 다음에 중국이 한 25% 정도 되는데 무역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원천 기술과 세계 전략과 그죠? 경제라는 것은 지금 요번 한미 그 회담에서 잘 나왔듯이 경제와 안보는 같이 가는 그 시스템이 됐죠. 그래서 이번 한미 그 회담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언론에서는 뭐 워싱턴 발로 취임한 지 열흘뿐이 안 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바이든이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그러는데 취임한 지 열흘뿐이 안 된 신임 정부를 찾아갔다. 그건 헛소리고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요번에 확실히 협조를 하고 한미 동맹을 복원한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은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전략적 이동을 완전히 내디뎠다는 것이고 미국 쪽에 붙겠다. 이게 이제 보수 우파나 윤석열이나 우파 유튜버들이 말한 자유우파의 꾀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고고TV도 중국보다는 미국을 갖다가 항상 중요하다 그랬었고요. 그래 뭐 바이든이 세계 초인류 강대국인 유일무이 강대국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뿐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 그거는 헛소리고 바이든의 세계 전략 즉 중국 배제, 중국 압사 과정에서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온 거죠. 그래서 바이든은 윤석열 정부를 파악하고 나서 일본으로 가서 세계 전략과 인도 태평양, 그죠? 동아시아 전략을 다시 꾸리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윤석열과 바이든의 화려한 면만 이렇게 나오는데 본질은 그것이다. 근데 상징적인 사건은 말 안 했습니다. 이게 언론들이 뽑기를 한미 동맹의 역사적 진화다 또는 한미 동맹의 진화다.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완성하고 글로벌 포괄적 한미 동맹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갔다 이러는데 항상 그 나오는 레토릭이죠. 근데 한미 동맹이 경제적으로 중국을 배제하면서 가는 것은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게 이때까지 문재인 정권 5년이 중국에 굴종이기를 하고
북한의 굴종행위를 하는 대한민국 자존심을 다 팔아먹은 문재인이가 물러나게 한 이유죠. 그걸 보고라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그 경제 안보 동맹으로 왔는데 한국이 원천 기술은 없지만 생산량이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있죠. 그 첫 번째 반도체 메모리만 70% 정도, 65% 70% 정도를 우리가 공급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는 형편없죠. 앞으로 메모리도 그렇지만 비메모리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왔죠. 그 다음에 배터리, 그죠? 배터리나 2차 전지, 이걸 배터리라 그러죠. 이 배터리 2차 전지, 전기차 시대를 여는 거, 이걸 동맹을 했고, 원자력, ASMR, 뭐 소형 원자력 이런 거 했고, 근데 소형 원자력 같은 경우는 박근혜 때부터 했어요. 그걸 다 문재인이라는 놈이 원전 폐쇄하면서 박근혜 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하고, 이명박이 개발하고 박근혜가 그 중동, 동남아 다니면서 ASMR을 한 2개 정도 수주를 했는데, 그걸 또 갖고 나온 거고, 윤석열이가. 그 다음에 우주 개발. 와, 역시 배포는 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개발은 어느 천년에.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이런 거. 사이버 같은 거는 미국이, 단연 탑이니 컴퓨터, 그죠? 또는, 나중에 그 양자역학까지 간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반도체 배터리 원전,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우주개발, 사이버는 빼고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이 지금 핵심 과제로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랐고 그러면은 우리도 이거는 미국의 완성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 배터리 같은 경우 지금 배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가 아니에요. 그 전기차에 탑승되는 배터리가 그건 중국하고 미국이 막강해요. 특히 중국의 배터리가 세계를 덮으려그러니 한미 경제동맹에 의해서 배터리를 갖다가 미국의 원천 기술과 대한민국이 오늘 뭐 SK라든가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차 같은 애들이 미국에 현지 투자한 거를 바이든이 와서 끌어들인 거죠. 그죠? 바이든은 미국 가면 환영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원천 기술은 미국 쪽에서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메모리만 이거 해당되는 겁니다. 메모리를 갖다 열심히 생산해서 세계의 우리 60, 70%를 장악하고 있으니 70%를 장악하고 있으니 중국을 배제하면서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 하는 게 바이든의 정책이에요. 즉 중국 산업을 고사시켜서 미래 산업을 고사시켜서 반도체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고사시켜서 중국의 경제 패권과 안보 패권을 막겠다. 원천 기술을 갖다가 차단한 게 트럼프부터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업적은 없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마음적으로는 시원하죠. 미직미직하면 중국과 미국의 양다리 외교를 했던 등거리 외교를 했던 문재인보다 미국 쪽으로 확 쏠리고 미국 쪽에 확실히 밀어서 한미 동맹을 복원하겠다. 강화시키겠다 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우파들 쪽에서는 보면은 시원시원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제 중심축을 윤석열은 미국 쪽으로 이동하겠다 하는 거예요. 중국 말고. 그렇죠. 그거 시원해요, 저도. 응? 그러나 이제 당장에 그 중국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격이 나오겠죠. 중국은 원천 기술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미래 기술을 열어가는 것은 스타트업 같은 거는 쉽게 말해서 미국보다 딸릴지 모르지만 15억 인구와 그 수많은 인재가 지금 다 따라잡고 있는데 그죠? 중국이 당연히 한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겠죠.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이거죠. 그죠? 좋아 빨리 가 하는 게 우리 윤석열의 돌쇠 같은 기질이니까. 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나오는데 한 80% 90%가 배터리 원료를 중국에서 의지하고 있어요. 배터리 원료를. 그러니까 뭐 제2 요소수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근데 중국 애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다 생산해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전기차 말이죠. 우리나라 현대차는 중국의 10분의 1도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바이든의 세계 경제 전략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는 세계 전략에 의해서 한국의 배터리를 끌어들이고 반도체 쟤네가 완전히 죽어버렸어 이제. 반도체 굴기라고 중국이 시진핑이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더니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는데 어떡할 거야. 반도체 같은. 근데 배터리 같은 거는 기술이 아니라 원료 수급이라는 거죠. 원료. 그 대부분의 코발트, 나트륨 이런 게 중국에서 8, 90%가 있어. 그걸 우리가 수입해서 쓴다고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도. 원자력의 그 원료인 우라늄 같은 게 중국에 대해 3, 40% 갖고 있다고. 그것도 계측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래도 좋아. 일단 시원하니까. 그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갖다가 고양시키려고 그러고 복원하려고 그러니까. 자, 고고TV가 말씀드렸던 10분뿐이 안 찍었네요. 빨리 말을 하니까. 빨리 말하는 거 힘들어요. 지금 이 한미 요번에 동맹의 진화 핵심적으로 상징적인 게 뭐냐 하고 고고TV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하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역사적으로 기록돼요. 세계사 경제적 세계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제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될 거예요. 지금 온 거는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우주 원자력 이런 거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배터리죠. 말씀드렸죠. 원자력 같은 경우 우라늄 같은 경우도 중국 놈들이 원료를 갖다가 3, 40%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원자력 기술만 있지 우리가 건설 능력이나 다른 거는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뒤떨어지니 미국에서도 앞으로 원자력의 중요함을 더 알고 협력하자는 거지만은 배터리 같은 것도 대부분의 그 원료가 중국에서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중국이 건드릴 수 없는 게 뭐죠? 반도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요번에 바이든이 한국에 온 것은 대북 억제와 중국 배제를 그거를 확실히 끌어내서 일본 가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란 놈하고 태평양 구상을 다시 하겠다는 소리예요. 한국을 포함시켜서.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배터리가 아니고 원자력도 아니고 뭐죠? 반도체라는 거예요. 중국이 반도체를 갖다가 2차 전쟁만큼 하려고 그러는 걸 트럼프가 잘라버렸죠. 그죠? 화웨이가 요새 부도 날려고 그래, 막. 그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저는 어디서 봤냐면 어제부터요. 그저께부터. 삼성 반도체가 가지고, 웨이퍼에다가, 웨이퍼가 쉽게 말해서 직접 회로예요. 웨이퍼에다가 동그란 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거 잘 몰라요. 반도체. 거기다가 윤석열하고 바이든이 친플로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상징적인 거라고 봐요.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세계 제1위의 초인류 강대국인 미국과 공급업체인 한국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친필 사인을. 그 역사적으로 역사박물관에 기록될 거예요. 앞으로 그거는 수백 년 후에 수십 년 후에 또는 수백 년 후에 이런 사건이 대한민국 삼성과 미국 대통령이 있었다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삼성의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하도는 삼성이에요. 삼성 반도체. 여족을 좀 달아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신문, 언론을 가족과다 텔레비 같은 거 보면은 아주 나 징글징글할 정도인데 뻑하면 국민 가수, 뻑하면 국민 배우, 떡하면 국민 아줌마, 아주 국민 아줌마, 국민 배우, 국민 등이 국민 가수 이런 게 이런 등등이 아주 그냥 홍수처럼 말이야. 아주 쓰레기처럼 많아. 대한민국의 국민 땡땡땡, 국민 땡땡이. 응?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이퀄 반도체죠. 그죠? 세미컨덕터인가 뭐 그거 반도체라고. 응? 그러면은 그 삼성이라는 그 기업이 애초에 뭐 이병철이 뭐 사깔리 밀수 사건도 있고 또는 박정희 개발 시대에 의해 가지고 뭐 삼성, 현대, LG 다 그래. 그들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즉 군사정부의 독점적인 지원하에서 민족기업 지금 세계기업으로 컸죠. 그걸 갖다 부정하는 게 좌파들이에요. 문파들이고. 그래서 그것들은 평생 삼성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20% 정도가 삼성에서 움직이고 그죠? 법인세 같은 거 뭐 등등.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영향을 했고
삼성 반도체는 국가의 지원을 단 1도 받지 않았어요. 이병철하고 이건희가 할 적에. 이건희가 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병철은 그거 진짜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그 당시 이건희가 일본에서 반도체라는 것이 미래를 보고 와서 그게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고 삼성 전체가 망할지도 모르는 걸 이병철이가 지원을 했고, 그죠? 50년, 40년 전에. 그게 지금 세계 1위로 왔고, 누구나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만큼은 삼성을 갖다가 따라오려고 그러고, 삼성을 갖다가 존경을 하고, 삼성을 존경을 한다는 거죠. 삼성 브랜드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기업이 있다면 스스로 개발하고 스스로 발전시켰으니까 반도체라는 것을 이병철과 이건희가, 특히 이건희가, 그죠? 그건 모방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반도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었다고. 그걸 일본 애들이 포기하는 걸 갖고 왔고, 새로운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서 반도체를 갖다 나왔으니까요. 요번에 3나노 같은 경우 신북이 한미 정상회담이 신병기로 나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삼성의 요번에는 삼성이 중심이었고 삼성 반도체가 중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웨이퍼에 양국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 그리고 삼성이 없었다면 과연, 그랬죠. 이 경제동맹이라는 게 중국 배제, 그죠? 미국 주도권. 삼성이 없었다면 바이든이 왔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윤석열 신임 정부를 갖다가 폄하할 생각 없어요. 그게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웨이퍼의 양국 대통령이, 특히 바이든이, 초인류 강대국 바이든이 반도체 주 생산국인 한국에 와서 삼성에 가서 사인을 했다. 방명록이 아니잖아요. 그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두고두고 그게 해제될 겁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삼성 반도체, 삼성 웨이퍼, 바이든의 사인. 그죠? 부정적인 면도 저도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건 뭐 시간이 있으면 또 한번 찍고요. 떠나고 나면 이제 부정적인 면이 막 나올 거야. 내일까지는 미국에 많은, 중국에 많은, 세계에 많은, 윤석열 화이팅 하고 있지만은 한 2, 3일 지나면 막 언론에서 또 쏟아낼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